이번에는 그 지적 편집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적 편집도는 땅의 용도를 알 수 있는 핵심 지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도의 지도. 지도인데 땅의 용도가 표시되어 있는 지도다. 이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적 편집도를 모르는 분도 많죠? 저도 이제 부동산 공부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막상 이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지적 편집도를 보면 사실은 땅의 어떤 쓰임새라든지 그리고 아파트의 성격이라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걸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땅에는 용도가 다 정해져 있는데요.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용도 지역, 그러니까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농업 지역 이렇게 1차로 구분이 되고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 한참 주상공농 이렇게 외웠었어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농업 지역. 그리고 주거 지역 안에도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이렇게 있고 상업 지역에도 중심 상업 지역, 일반 상업 지역, 그다음 유통 상업 지역, 근린 상업 지역 이렇게 배웠었고 공업 지역 안에도 이제 서울의 중공업 지역이 또 있죠. 이렇게 다 구별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다 나눠집니다. 근데 일반인이면 이제 내 땅이 무슨 용도인지 알 수 없죠. 근데 지적 편집도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적 편집도는 땅의 용도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지도는 색깔로 구별을 표시해 놓은 것이다. 그럼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이거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이죠?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지적 편집도 탭이 있는데 오른쪽 바에서 지적 편집도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 이게 네이버 부동산 일반 지도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지적 편집도 탭이 있죠? 이거를 누르면 표시가 됩니다. 자, 일반 지도는 이렇고 지적 편집도는 이렇고 일반 지도, 지적 편집도 이 오른쪽에 지적 편집도 탭만 누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확대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지적 편집도를 봅니다. 자, 왼쪽은 일반 지도, 오른쪽은 지적 편집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지적 편집도의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빨간색이 이제 상업지역을 의미하죠. 빨간색은 대표적으로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업무용 빌딩이 여기 이제 이 땅에 건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장에 출퇴근하는 지역이 다 빨간색 상업지역이죠. 서울의 3대 업무지구라고 하면 도심, 여의도, 강남이죠. CBD, YBD, GBD. 이 3대 업무지구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도심, 여기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왼쪽 밑에 여의도도 상업지역이죠. 오른쪽 밑에 강남도 테헤란밸리 이쪽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이런데 이제 직장들이 몰려 있는 겁니다. 건물들이 큰 건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것들도 확대를 해보면 이 상업지역 안에서도 이렇게 중심 상업지역하고 여기 하단에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상업지역 안에서도 이렇게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나눠지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건 색상으로 잘 확대하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 노란색이 다 주거지역이에요. 아까 상업지역 빨간색을 제외하면 서울의 대부분 다 노란색인데 여기가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은 아파트를 이제 지을 수 있는 것이 택지예요. 택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 주거지역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리고 전용과 일반에도 1종, 2종, 3종이 있어요. 자, 이게 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각 종마다 용적률이랑 건폐율의 차이가 있죠. 이 재건축할 때 우리가 종상향을 한다, 종상향을 한다라고 신문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종상향을 한다는 게 종을 올린다는 거죠. 이 종을 올리면 올릴수록 용적률과 건폐율의 상한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 사업성이 나온다 라고 할 때 종상향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이때 종상향을 한다는 말이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주거지역의 종을 높인다 이걸 의미하고요. 어쨌든 이 주거지역은 이 지도상에 나와 있는 노란색 대부분이 다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른쪽 성수역 주변 왼쪽 영등포 당산 쪽 지도로 다시 한번 볼게요. 오른쪽 성수역 이쪽 위쪽에 초록색이죠. 여기 푸른색이죠. 파란색. 왼쪽에 영등포 당산 봐도 파란색. 그 다음에 위에 마곡지구 가도 파란색 이렇게 있죠. 이 파란색은 공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 마곡, 영등포 당산, 성수 이쪽이 대표적으로 이제 공업지역인데 이 공업지역은 그
서울 외곽으로 갈수록 많아지긴 해요. 경기도권일수록. 근데 서울 내에서도 방금 보여드렸던 세 가지 그 지역에 파란색이 보이는데 여기는 공업지역 안에서도 중공업지역이에요. 중공업지역. 이 중공업지역을 알아둬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지식산업센터가 이쪽에 건설이 되죠. 지식산업센터는 과거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렀는데 이게 아파트형처럼 규격화되어 있다 뿐이지 공장이에요. 공장. 공장이니까 공업지역에만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중공업지역, 이 세 지역구의 중공업지역이니까 여기에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짓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거나 지산을 짓겠다 하는 건설사나 개발사는 이 지역에 주목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공실률이 높은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성이 좋아서 금리도 낮고 그래서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공급 과잉에 좀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마곡지구. 이런데 이제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식산업센터는 이쪽에만 지을 수 있어요. 중공업지역. 그래서 중공업지역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서울에는 이 지역을 제외하면 공업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외곽으로 나갈수록 좀 많아져요. 네, 이렇게 보면. 서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이 대표적인 중공업지역이다. 자, 여기까지가 지적 편집도에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까지 알아봤고요. 그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제 대부분 들어는 봤는데 이게 이론적인 개념은 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주상복합이라고 하니까 주거와 상가가 복합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1층에 상가가 있고 2층에 아파트가 있으면 다 주상복합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실제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토지 용도랑 관련이 있어요. 바로 상업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위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치. 상업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우리가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하죠. 아까 얘기하러 상업지역에는 주로 업무용 빌딩이 들어오고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는데 항상 그것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법률상 상한이 다를 뿐이지 수지만 맞으면 상업지역이라고 해도 지을 수는 있어요. 아파트를. 그 예전에는 상업지역 개발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업무용 시설을 짓고 남는 빈 땅에 그냥 나홀로 아파트를 하나씩 지어서 그걸 주상복합이다. 역 앞에 있는 거. 약간 오피스텔 같은 주상복합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상업지역에 짓는 아파트는 그 일대의 대장 아파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이라는 거는 역에 가깝다는 거거든요. 상업지역은 주로 역 주변에 있어요. 근데 거기 아파트가 있으면 역세권이 되죠. 그 초역세권이 됩니다. 초역세권인데 단지형 아파트면 대장 아파트가 되죠. 그 대표적인 게 지금은 시간이 좀 됐지만 타워팰리스, 성수동의 아크로포레스트 이렇게 지도를 보면 왼쪽에 도곡역 바로 옆에 있는 게 상업지역이죠. 빨간색 일반 상업지역. 이 일반 상업지역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타워팰리스. 오른쪽에도 서울숲역이 있죠. 이 서울숲역 옆에 상업지역이죠. 빨간색. 오른쪽이 공업지역이고 상업지역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상복합 아파트는 상업지역 빨간색에 위치한 아파트를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합니다. 자, 이 지역 편집도를 다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도곡역 옆에 여기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만 상업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타워팰리스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우선미라고 해가지고 이런 아파트는 그냥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예요. 주상복합이라고 부르지 않죠. 일반 아파트니까.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서울숲역 옆에 여기 보면 여기도 조그맣게 상업지역이 빨간색이 있죠. 오른쪽엔 다 중공업지역이고 여기 조그만 상업지역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주상복합 아파트죠. 왼쪽엔 서울숲이고 이런 상업지역인 아파트가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하철역을 바로 끼고 있거나 그 아파트가 하나의 약간 고급화로 해서 지어진 아파트는 대장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보통 상업지역은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삼성역 이렇게 테헤란 밸리를 봐도 이 역 주변에만 상업지역이고 그 뒤쪽으로는 다 주거지역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라면 역에 가까울수록 역세권이 되는 거죠. 근데 요 일대에는 아파트가 많지가 않고 지으려면 지을 수는 있다. 지어지면 이제 대장 아파트가 된다. 요즘에 지어지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대장 아파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과거의 주상복합이라고 하면 오피스텔처럼 건물만 한 채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거는 먼저 상업지역 개발을 하고 남는 땅에 그냥 그 일대에 일하는 사람들의 거주지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름만 아파트지 사실 오피스텔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좀 전에 봤던 이런 단지형 아파트, 주상복 아파트는 애초에 입지가 좋기 때문에 아파트로 개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역과도 소역세권이고 단지형 아파트니까 대장 아파트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도시 특징을 지적 편집도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왜 지적 편집도에서 갑자기 신도시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신도시는 지적 편집도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는 자연 발생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도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사대문 안에 있는 종로구 중구가 대표적이죠. 여기 보면 물론 이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구별되긴 한데, 뭔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세팅된 게 아니라 구획 자체가 이게 난립해 있죠.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는 이렇게 발달을 합니다. 신도시가 아니면. 그런데 신도시는 처음부터 그 토지 용도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왼쪽에 보면 판교 분당 신도시, 여기 판교역 주변의 상업지역, 서현역 순회역의 분당 신도시 상업지역이고, 뒤쪽으로 주거지역이 배치되어 있고 중간에 자연녹지 지역. 애초에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한 거죠. 중간에 있는 거는 위례 신도시인데, 남위례역 주변에서 토지 용도별로 이제 색깔이 다채롭죠. 그리고 계획적으로 세팅돼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일산 신도시의 킨텍스 지구인데요. 여기도 킨텍스역 주변에도 상업지역, 여기도 물론 주상복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상업지역이고, 지금 개발한다고 하는 그 도시개발구역에도 용도별로 세팅이 돼 있죠. 이렇게 신도시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하는 도시와 다르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편집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동선이나 이런 생활이 편리해요. 지적 편집도만 보더라도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동선이 이렇게 실제 가보면은 살기 좋다는 느낌을 직관적으로 받거든요. 이게 애초에 도시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난립하는 지역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거죠. 거주 환경이 쾌적하다고 부릅니다. 그것들을 지적 편집도만 보더라도 신도시 특징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편집도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강남도 사실은 1970년대 신도시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여기 테헤란 밸리에는 상업지역이 들어왔고, 상업지역이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다 주거지역이 들어왔죠. 이렇게 강남은 신도시이면서 동시에 택지지구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직주 근접의 가장 대표적인 신도시로 성공한 케이스죠. 그 이후에 분당 신도시가 개발이 됐고, 여기 분당 신도시를 보면 판교역, 소연회역, 서현역, 정자역, 미금역까지 이렇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분리가 돼 있죠. 계획적으로 딱 바둑판처럼 편집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남위례역, 위례신도시. 위례신도시는 트램 같은 건 아직 완성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걸 딱 보면은 색깔이 다채롭죠? 지역별로 용도 지역이 다르고, 거주지를 배치하고 또 일자리도 배치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일산 신도시의 킨텍스 지구를 보면 여기도 상업지역과 각 지역별로 용도 지구를 다르게 배치했죠. 이런 데가 이제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 편집도를 보면, 아, 여기가 신도시구나, 또는 신도시급은 아니라도 택지지구로 개발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서울 종로구 중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하는 지역이죠. 여기는 중간에 이렇게 상업지역이 넓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없죠. 아파트가 없고, 그 외곽 지역으로만 아파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신도시는 처음부터 그 지적 편집도 상으로 보더라도 계획적으로 세팅되기 때문에 편집도의 지도가 다르게 표시된다. 처음부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계획적으로 세팅되니까 현장에 가보면 살기 좋다는 느낌을 직관적으로 받습니다. 지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적 편집도를 통해서 어떤 지역이 신도시인지, 또는 최근에 이제 개발하고 있는 택지지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적 편집도에 따른 토지 용도를 알아봤고요. 이 지적 편집도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땅이냐,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주상복합인지 아닌지 또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상복합인지 일반 아파트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모든 땅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걸 기억하고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나 투자를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